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로 우면 없이 쭉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갑시다. 광장연합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80%에 달하는 기록적 투표율 속에서 역대 최대 득표입니다. 참담한 내란 사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주셨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값진 승리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 카메라 다시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고 우면 없이 쭉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갑시다. 광장연합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80%에 달하는 기록적인 투표율 속에서 역대 최대 득표입니다. 참담한 내란 사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주셨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값진 승리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명령했던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은 국민 통합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난 역사가 피로 증명해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이번 조기 대선까지도 진정한 사죄 한마디 없이 끝까지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광장의 주역들이기도 한 우리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주권자 국민 모두가 당당한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 대개혁입니다. 독재자를 탄핵시켰던 광장의 뜨거운 목소리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큰 참극으로 되돌아왔는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생생하게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먼저 탄핵을 주창하고 광장을 열어내고 통큰 연대연합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진보당이 이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소임에 온 힘을 다하여 충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끝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활짝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곤입니다. 먼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대통령 취임식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있어 기자회견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참석하신 의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정춘생 의원님이십니다.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예민 의원님부터 기자회견 나누겠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의 사표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전격 수리되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입과 손발이었던 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의 퇴장은 결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정치 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이창수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입이었던 이창수는 그 후 윤석열의 손발이 되어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검찰권을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남용한 대표적인 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후에는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유기하고 윤석열 부부의 변호인을 자임하였습니다. 특히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황제 수사와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한 중대한 직무유기였습니다. 서울고검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창수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의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표 수리가 어렵습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3년간 금지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명예퇴직금 지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창수는 사표를 제출했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표는 전격 수리되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내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탄압, 선택적 기소, 봐주기 수사, 직무유기 권력에 대한 충성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좀먹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창수에 대한 출국 금지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는 이창수를 즉각 출국 금지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관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정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국민의 기대만큼 짊어진 과제와 책임도 무겁습니다. 지난 3년간의 퇴행과 역주행에 맞서 나라를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고되고 험난한 국정 운영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는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서겠다라는 비상한 결단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오직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유능한 정부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은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차기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제1열망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가치규범인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헌정질서에 대한 비절차적, 비평화적 도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본색원을 원칙으로 그 진상을 성역 없이 밝혀내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동조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행위의 책임을 물어서 엄벌하여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조속한 실시는 그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역주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과거를 무너뜨리고 현재에 안주하며 미래를 상실시켜 왔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과 정치 검찰, 관료 엘리트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새 정부의 개혁에 협조하기보다는 개혁을 좌초시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발했으나 당면한 개혁에 주저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말았었던 과거 정부의 실패들을 반추해야 합니다. 단기주의적 정책, 땜질식 처방, 원칙 없는 야합이 반복되면 국민 통합은커녕 양비론적 정치 혐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단호히 배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시간만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적 통합은 사태의 봉합과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둘째, 지금은 국가가 나아갈 길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설득해내는 용감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 3년은 민생경제 파탄과 제로성장을 고착화시킨 최악의 무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막장이 된 핵심 원인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최악의 경제 조건 속에서도 재정적자 관리만을 지상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받들면서 뒤로는 대규모 부자 감세로 최상위 부자들만 배불리면서 거시적 전망 없이 경제의 몰락을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이미 진행됐어야 할 경제산업정책 개혁은 제때 시도조차 되지 않았고 내수경제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 수준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위로 그리고 빚은 아래로 약자의 고통만 쥐어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의 재정지표만 관리하며 보신하고 확장재정과 보편지원, 공공주도의 미래투자에 대한 이념적 반대에 매몰되었던 극우 세력들과 재정관료들의 역사적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 신화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21세기의 모든 혁신적 성공 뒤에는 막대한 국가주도의 인내자본과 그걸 기꺼이 감당하면서 국민의 미래를 준비한 정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와 전환의 시대, 미래를 향한 국가의 재정 투자가 국민경제 선순환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낡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도한 조세 지출 정비, 시급한 교정적 조세 신설, 보편 증세 등 새로운 재원 확보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무너뜨린 극우 세력의 낡아버린 교리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며 국민과 함께 전진할 용감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AI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롭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 없이는 나라의 미래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상식입니다. 다만 기술집약적 사회에서 소수의 기업들만 이윤을 독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개발 시대의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국가의 부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제도로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규모 있는 재분배가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경제 기반을 다지고 국제적 변화에 대응력을 키워가는 한편 대규모 혁신 투자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사회가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IMF 금모으기 운동부터 코로나 K 방역까지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 인내하고 끝끝내 극복해낸 역사와 저력이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은 더욱 힘을 가지기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출발점이 저만치 멀어지는 승자 독식 극단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알듯 극우 세력의 반응은 극단적 불평등을 먹고 자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정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바꿔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결실이 다시 국민들에게 도달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부 성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2025년 6월 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함, 재정 건전성 신화에 도전하는 용감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지혜로움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그 뜻대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만큼이나 22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남은 3년 동안 지난 3년의 시계를 되돌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도 국민들의 준엄한 선택을 등대 삼아서 거침없이 개혁의 파도를 헤쳐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책임감으로 앞장서 길을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기대하는 이들로 또 이 정부 출범에 함께 기여했다는 책임감으로 그 성공을 위해 저희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늘 그러했듯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국민 승리의 연합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폭염, 휴식, 철회 수용한 고용노동부, 누구를 위한 부처입니까?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려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를 수용하고 개정안 철회에 나섰다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지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이제 반복되는 재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800명 넘는 노동자가 온열 질환을 겪고 평균 8.6명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건설, 물류 등 고강도 야외 노동 현장에서 체감 온도는 36도에서 40도에 달하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철회하며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규정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은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이익에 눈치만 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다니 고용노동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입니까? 고용노동부는 휴식권 조항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폭염 안전규칙을 즉각 시행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인권위 끝내 편향 관리 답변서 최종 제출. 안창호부터 사퇴시키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서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는커녕 내부의 반발과 비판을 외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는 편향된 입장을 고수하며 인권기구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보이콧 사태에 대한 설명 역시 특정 위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반영했고 송두환 전 위원장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만을 실어 사태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반성과 개선의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권익보호 등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 문제에 대한 침묵은 인권위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인권 현실을 퇴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일부 인권위원들의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을 온전히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새 정부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어떤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권력 아래서도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언안을 오늘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언하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언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언안, 비법조인 포함 30명 증언안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도 안 돼 30명 증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를 얻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언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일 밝혔듯이 대법원이 5월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바로 다음날 급작스럽게 발의된 보복성 압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는 단순한 제도적 원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입니다. 대법관을 대거 증언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입니다. 법조교와 학계, 시민사회 1,004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베네수엘라, 페루, 헝가리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했던 전형적 전조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의회 절차를 가정한 합법 독재로 사법부를 괴멸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행태는 바로 그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 안보도 아닌 첫 입법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박근을 고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코드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하여 사법부를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불과 며칠 전 국민 앞에서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100명 증언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처리하고 향후 대법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께도 간절히 호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재판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 사법 장악 시도, 국민 기만 행위에 대해 단호한 심판과 저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